혹시 여러분은 92세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팡이에 의지하시고 손도 많이 떨리시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신 모습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이정자 할머니는 정말 다르십니다. 92세이신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글씨를 또박또박 쓰시고 바느질도 하시고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가족들과 메시지도 주고받으세요. 놀랍게도 치매 전조 증상 하나 없이 지내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이정자 할머니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약을 드시는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운동을 하시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여러분의 손가락에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그 손가락 말이에요. 오늘은 3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손가락과 뇌 건강이 놀라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이정자 할머니처럼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이고, 요즘 손끝이 자꾸 저려.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네. 단추 끼우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졌어.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끝이 이상하면 뇌가 SOS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대학교 신경과에서 30년 넘게 놓인 뇌 질환을 연구해온 김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손은 뇌의 거울입니다. 우리 뇌에서 손을 움직이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뇌에 작은 변화가 생기면 손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10명 중 7명이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2-3년 전부터 손가락의 이상을 먼저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신호를 놓친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죠.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말이 느려지고 이름이 기억나지 않기 시작한 뒤에야 병원을 찾으시는데 그땐 이미 뇌의 일부가 손상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스마트폰 터치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화면을 여러 번 눌러야 반응하거나 원하는 곳을 정확히 터치하기 어려워지신 적 말이에요. 아니면 젓가락질이 어색해지셨나요? 콩 하나 집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지셨거나 반찬을 집을 때 젓가락이 미끄러지는 경험 말이에요. 대화 중에 단어가 자꾸 생각나지 않으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였더라? 라고 말끝을 흐리시는 일이 늘어나셨다면 이것도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다행히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손가락을 통한 자극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켜서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서 손을 담당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뇌의 운동 피질에서 손과 손가락을 담당하는 영역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율인지 이해하시려면 다리 전체를 담당하는 영역보다도 훨씬 크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손가락이 얼마나 정교한 움직임을 하는지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늘에 실을 꿰는 동작 하나만 해도 얼마나 많은 뇌의 영역이 협력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시각으로 바늘귀의 위치를 파악하고 손가락의 섬세한 움직임으로 실의 끝을 조절하고 두 손의 협응을 통해 정확히 실을 꿰어야 하죠. 이런 복잡한 동작을 할 때마다 우리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운동 피질, 감각 피질, 전두엽, 손에까지 모두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운동이 뇌 건강에 이렇게 좋은 겁니다. 마치 뇌의 종합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과 같거든요. 이정자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젊을 때부터 바느질을 좋아했어요. 70대까지는 그냥 취미였는데 80대에 들어서면서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치매에 걸리는 걸 보고 나서는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손가락을 계속 움직여야 뇌가 깨어 있다는 걸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실제로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손가락 운동을 하시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바느질이나 뜨개질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손글씨로 일기를 쓰신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치면 편하지만 일부러 손글씨로 써요. 글씨 쓸 때는 머리를 써야 하거든요. 어떤 단어를 쓸지 생각하고 글씨를 예쁘게 쓰려고 집중하고 그러면 뇌가 깨어나는 게 느껴져요. 정말 놀라운 통찰이시죠? 할머니께서는 직감적으로 손가락과 뇌의 관계를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최근 연구에서도 이런 사실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손가락 운동을 하는 노인들의 뇌 MRI를 찍어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뇌의 해백질 밀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분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죠. 하지만 현대 생활에는 뇌 건강을 해치는 손 습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첫 번째, 오른손만 사용하는 생활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오른손잡이시죠? 그런데 늘 같은 손만 사용하면 뇌의 특정 부분만 자극받게 됩니다. 왼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우뇌 쪽 자극이 부족해져서 창의적 사고나 공간 인식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촉감 없는 생활입니다. 요즘은 모든 게 버튼 하나로 해결되죠? 리모컨으로 TV를 켜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조작하고 예전에는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고 전화기 다이얼을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손가락 끝에 촉감을 자극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거의 없어요. 세 번째, 손글씨 대신 타이핑만 하는 습관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글을 쓰는 건 편하지만 뇌 자극 면에서는 손글씨와 비교가 안 됩니다. 손글씨를 쓸 때는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손가락의 섬세한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네 번째, 반복되는 단순 동작만 하는 생활입니다. TV 리모컨 누르기, 스마트폰 스크롤하기 같은 단순 반복 동작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뇌를 점점 둔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손으로 하는 일을 피하는 생활입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위험한 일은 하지 말자라고 생각해서 요리, 정리, 손빨래 같은 일들을 모두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안전은 중요하지만 적당한 손 사용은 오히려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김 박사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잃는다 유스 잇, 오 루즈 있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손을 덜 쓸수록 뇌의 해당 영역이 위축되고 이는 결국 전체적인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은 손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사용하셨나요? 단순히 리모컨 누르고 스마트폰 만지는 것 말고 정말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손 사용을 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볼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테스트 엄지-검지 반복 테스트. 양손에 엄지와 검지를 붙였다가 떼었다가 하는 동작을 10초간 반복해 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열. 어떠세요? 양손이 똑같은 속도로 움직였나요? 한쪽이 더 느리거나 어색하지는 않았나요? 두 번째 테스트 양손 박수 교차 테스트. 이번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오른손은 주먹을 쥐었다가 펴고 왼손은 손바닥을 펴고 있다가 주먹을 쥐세요. 그리고 이를 번갈아 가며 10번 반복해 보세요. 준비, 시작. 이 동작은 뇌의 좌우 협응 능력을 확인하는 테스트예요. 헷갈리거나 리듬이 깨지지는 않았나요? 세 번째 테스트 손가락 순서 터치 테스트.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순서대로 터치한 다음 다시 새끼손가락부터 엄지까지 역순으로 터치해 보세요. 양손 동시에 해보시고요. 엄지 마이너스 검지 마이너스 중지 마이너스 약지 마이너스 새끼, 새끼 마이너스 약지 마이너스 중지 마이너스 검지 마이너스 엄지. 이것도 10초간 반복해 보세요. 어떠세요? 3가지 테스트 모두 자연스럽게 하셨나요?
만약 한쪽 손이 다른 쪽보다 확실히 느리거나 동작이 어색하거나 리듬이 자꾸 깨진다면 뇌와 손가락 사이의 신호 전달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이런 문제들은 적절한 운동과 자극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거든요. 김 박사님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런 테스트에서 약간의 이상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곧 치매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뇌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자극을 주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뇌를 깨우는 손가락 운동법들을 배워볼까요? 이정자 할머니와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6가지 손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 손 스트레칭.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보세요. 양손을 깍지 끼고 천천히 앞으로 뻗으면서 손바닥을 뒤집어 보세요. 그 상태로 10초간 유지하고 이번에는 손가락을 하나씩 천천히 펴보세요.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순서대로요. 이 동작은 손가락의 작은 근육들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 양손 번갈아 사용하기.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왼손 또는 평소 안 쓰던 손을 사용해 보세요. 양치할 때 왼손으로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이것만으로도 뇌의 새로운 영역이 자극받습니다. 요리할 때도 가끔은 왼손으로 저어보세요. 물론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요. 세 번째, 손가락 리듬 운동. 이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한 손의 엄지로 같은 손의 다른 손가락들을 순서대로 터치하세요. 엄지 마이너스 검지, 엄지 마이너스 중지, 엄지 마이너스 약지, 엄지 마이너스 새끼, 그리고 다시 역순으로. 이때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 더 좋습니다.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촉감 자극 루틴. 매일 다양한 촉감을 손가락 끝으로 느껴보세요. 설거지할 때는 수세미의 거친 느낌을 의식적으로 느껴보고 찬물에 손을 담그고 온도 변화를 느껴보세요. 옷을 개거나 이불을 정리할 때도 천의 질감을 손가락 끝으로 느껴보세요. 다섯 번째, 하루 3줄 손글씨. 매일 손글씨로 3줄 정도 뭔가를 써보세요. 오늘 날짜, 날씨, 그리고 하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한 가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예쁘게 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글씨를 예쁘게 쓰려면 집중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뇌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여섯 번째, 손 취미 만들기. 마지막으로 손을 사용하는 취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종이접기, 퍼즐, 색칠하기, 뜨개질, 바느질,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정자 할머니의 조언을 들어보세요.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아요. 뇌는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손을 움직이면 뇌도 함께 움직여요. 이 6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한 번에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하지만 손가락 운동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첫째, 저림이나 무감각, 떨림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지속적인 증상이라면 신경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젓가락질이나 단추 끼우기, 글쓰기가 눈에 띄게 불편해졌을 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셋째, 말이 느려지거나 단어가 자주 생각나지 않을 때. 손가락 증상과 함께 언어 기능에도 변화가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표정 변화가 줄고 감정 반응이 둔해졌을 때. 가족들이 요즘 표정이 굳어졌다고 말한다면 전두엽 기능을 확인해 보세요. 다섯째, 가족들이 먼저 요즘 왜 그래요? 라고 물을 때. 본인은 느끼지 못해도 주변에서 변화를 알아차린다면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신경과에서 MMS 인지 기능 검사 등 기본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30분 동안 함께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글씨가 흔들리는 그 순간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신호였습니다. 핵심만 기억하세요. 손은 뇌의 경고창입니다. 테스트로 조기 발견하고 6가지 루틴으로 회복 가능하며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 진단이 필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지금 손을 들어서 엄지 마이너스 검지 테스트부터 해보세요. 단 10초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손글씨로 하루 3줄 써보세요. 오늘 날짜, 날씨, 그리고 기분 한 줄.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에는 이정자 할머니처럼 건강한 92세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깨어나야 뇌도 깨어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표정과 전두엽 기능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